안녕하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게 경고장을 내보냈다.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이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뭡니까? 권력의 굶주린 개돼지입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딸랑딸랑거려가지고 자기 자리를 보전받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월 23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동결시켰던 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그 금통위 위원들 모두가 금리 동결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서슬 어린 그 힘에 짓눌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물가를 생각해야 되는, 물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한국은행의 수장이 사실상 자신의 명예, 자존심 이런 걸 다 집어 던졌습니다. 사실상 명예나 한국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직원들의 양심을 내팽개 쳐버렸어요. 뭘로?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금리 안 올린 대신에 자기 자리를 보존받은 거예요. 이게 이창용 총재라고 하는 놈의 실체입니다. 자기가 IMF에서 왔다고. IMF에서 한국에 가계부채를 경고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온갖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마이웨이. 절대 그런 일 없다. 한국의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절벽 아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감당이 안 되는 물가를 어떻게든 틀어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라고 하는 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본 1990년 초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신호탄을 쐈던 그 시기 때에 일본 관료들이 두고두고 역적으로 기억되듯이 이창용이라고 하는 저 한국은행 총재는 똑같이 대한민국 경제 몰락의 주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많지만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이가 한국은행의 수장으로서의 양심은 저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양심을 버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또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역할을 놔버리면서 한국 경제가 더 경랑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꽤 충격적인, 꽤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그대로이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오를 겁니다. 회사들이 줄도산할 거고요.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잘리고 거리로 내몰리고 자살했다 그러고 사람 죽이러 갔다 그러고 온갖 엄청난 일들이 도처에서 버틸 겁니다. 미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만든 트리거가 된 게 누구다? 이창용 저놈입니다. 꽤 무서운 일이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는 보지만 국민들의 눈치는 안 보는 게 저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최소한 한국은행에 종사하는 무수히 많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애국자로 일을 하는 관료들의 그 마음을 훼손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 저놈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꽤 충격적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나라가 사기꾼이고 나라가 개판입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 더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기의 자리를 챙기겠다라고 개돼지처럼 추악하게 구질구질하게 국민들 전체를 사지로 몰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갔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금리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놈의 나라는 집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빚내서 집 사라 시즌2를 계속하고 있죠. 일정 부분 그게 조금 먹혀들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호구잡이. 막판 이제 노예 사냥에 나섰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두고두고 평생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 노비로 전락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로봇처럼 살아야 되고 하청민으로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정말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4월달에도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이딴 개소리합니다. 미친놈이죠. 여지를 열어뒀다가 아니라 4월달에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 이외에도 계속 올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75가 4.0이 최상단이 아니다. 5%, 6%, 7%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발언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대출 관련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걸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대비하고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지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러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나라가 개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뛰어내리고 강력범죄가 창궐하고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한몸, 내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착실하고 현명하게 살 국리. 절대로 하고 있는 일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들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버렸고요. 경제부총리는 계속 물가 내려간다라고 계속 뿌리고 대기업들 재벌가 족벌가들 편들 생각이 있는 거지 국민들 생각 없습니다. 대기업 재벌가들 법인세 깎아주는 놈들이 그들입니다. 지금 뭐 건설업체들 힘들다라고 하니까 28조인지 29조인지 돈 만들어가지고 부실채권 사주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냐? 국민들 세금 탕진해서 건설업계 살리겠다라는 횡포를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막장으로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